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세상,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가겠습니다. 리모델링을 이유로 세입자들을 대거 퇴거시킨 웨스트 LA 베링턴 플라자 아파트 조치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근 자동차 촉매기 강절도 사건은 줄었지만 오히려 무장한 범죄자들이 늘어나 주민들이 느끼는 위협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주택보험 개혁안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보험사들이 폭넓은 보험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열렸던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난투극과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장소가 한때 폐쇄됐고 10대 4명은 체포됐습니다. 경범죄나 절도범들의 형량을 가볍게 해주던 프로포지션 47을 무효화하기 위한 새로운 주민 발의안이 오는 11월 선거에서 찬반 투표에 붙여집니다. 로스코이테스 컨트리클럽의 회비 인상에 대한 회원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한인 회원클럽이 골프장 운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워싱턴으로 돌아와 의회를 찾았습니다. 의회 폭동 사건 이후 3년여 만에 화려한 컴백에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이 반겼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당선되면 소득세를 폐지하고 대신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해서 대체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유죄 판결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상 바이든 대통령의 오차 범인에 우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게 480억 달러 규모의 스탁 옵션을 주는 방안이 주주총회에서 다시 승인됐습니다. 최종 판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올여름 엄청난 무더위가 전 세계를 덮칠 것이란 경고가 나오는 가운데 이미 곳곳에서 예년보다 빠른 폭염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이 러시아 동결 자산으로 우크라이나에 5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러시아는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한국 고속철 차량을 처음으로 외국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평양선을 달리는 원구성 협상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7일에는 마무리를 짓자면서 여당을 거듭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LA 다저스가 텍사스에게 1대3으로 패했습니다. 이틀 연속 텍사스에게 패한 다저스는 오늘부터 캔자스시티와 홈 주말 3연전을 시작합니다. NBA 파이널 4차전이 오늘 오후 5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보스턴은 1승만 더하면 우승을 확정짓는 가운데 달러스의 반격이 기대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79.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차차 맑아지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79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6월 14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이 한때 자동차 촉매 변환기 강절도 사건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셰리프국에서 각 자동차마다 촉매 변환기에다가 고유 번호를 새겨주는 그런 이벤트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촉매 변환기 절도가 많이 줄긴 했는데 오히려 수법은 더 강력해졌다고 합니다. 어떤 소식인지 어떤 내용인지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LA론의 촉매 변환기 강절도 사건이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올 들어 LA 시내 촉매 변환기 강절도 사건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비영리 뉴스 매체인 크로스타운이 공개했습니다. 도미닉 최 LA 경찰국 국장은 지난 4일 열린 경찰국 위원회 회의에서 올 들어 현재까지 시 전역에 자동차 촉매 변환기 강절도 사건은 지난해와 같은 기간과 비교해 큰 폭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 초까지 발생한 촉매 변환기 강절도 건수는 2,113건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3,857건보다 큰 폭 줄어든 수치입니다. 자동차 촉매 변환기 강절도 사건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새해에는 매달 평균 150에서 200건이 발생했지만 2022년을 기해 급증하면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는 매달 900여 건에 가까운 자동차 촉매 변환기 강절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올해 들어 자동차 촉매 변환기 강절도 사건이 급감한 이유는 용의자들이 자동차 촉매 변환기를 훔친 뒤 되파는 과정에서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법안이 새로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도난당한 촉매 변환기 거래 건수는 6,169건이 발생했는데 올해와 비교하면 14.3%가 높은 수치입니다. 촉매 변환기 강철도 케이스 자체는 많이 줄었지만 촉매 변환기 강철도범들이 총기로 무장한 경우가 늘어나 차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달 헐리우드 배우인 조니 웩터 씨가 LA 다운타운에서 촉매 변환기 강도범들의 총격을 받고 숨지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불안감은 증폭되었습니다. 당시 액터 씨는 다운타운의 호프 스트리트와 피코 블루바드에 위치한 바에서 바텐더로 근무했는데 새벽 3시경 근무를 마친 다음 자신의 차에서 촉매 변환기를 훔치고 있던 3인조 강도단을 맞닥뜨렸고 강도단 중 한 명이 웩터 씨에게 총격을 거녀 웩터 씨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가리나의 한 주택에서 총기로 무장한 촉매 변환기 절도단이 범죄 행각을 벌이는 장면이 집 감시 카메라에 포착된 바 있습니다. 라디오설 뉴스 이윤입니다. LA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소매절도와 떼강도 범죄가 급증해온 가운데 이 같은 트렌드의 주범으로 여겨졌던 캘리포니아주 프로포지션 47을 무효화하기 위한 새로운 주민 발의안이 오는 11월 선거에 붙여집니다. 캘리포니아주 총무처는 좀도둑 같은 절도 범죄와 일부 마약 소지를 경범이 아닌 중범으로 기소하고 그 처벌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프로포지션 47 개정 발의안에 대한 유권자 서명수가 11월 선거 상정에 필요한 유효 숫자를 넘어섰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남가주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소매 배장 등을 터는 각종 절도와 떼강도 범죄들이 급증한 배경에는 범죄 처벌 완화 내용의 프로포지션 47이 자리하고 있다는 비판이 고조돼 왔습니다. 재소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문서 위조와 사기, 좀도둑질, 마약 소지 같은 비폭력 경범죄의 형량을 낮춰주는 프로포지션 47은 지난 2014년 주민투표를 통과해서 시행돼 온 것입니다. 때문에 피해액이 $950 미만 재산 범죄는 사실상 실형이 면제되는 경범죄로 남게 됐고 따라서 절도범들은 체포가 된다 해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곧바로 풀려났습니다. 이 같은 프로포지션 47을 무효화하기 위해서 마련된 개정 발의안은 경범 절도라도 상습범일 경우에는 중범죄로 처벌하도록 현행법을 수정할지 여부를 새 주민 발의안으로 올리자는 내용입니다. 리모델링을 이유로 세입자들을 대거 퇴거시킨 웨스트LA 베링턴 플라자 아파트 건물주 조처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카운티 법원이 웨스트 LA의 대형 아파트 건물인 베링턴 플라자가 건물 업그레이드를 이유로 세입자들을 퇴거시킨 조처는 부당하다는 잠정 판결을 13일 내렸습니다. 법원은 베링턴 플라자 측이 아파트 유닛을 렌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없앨 의도가 전혀 없다는 점을 들어 세입자들을 퇴거시킨 건물주의 조처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베링턴 아파트 건물은 렌트 컨트롤 건물로 건물에 소방 스프링클러를 비롯해 화재 보안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이유로 세입자들에게 지난해 퇴거 조처를 내렸습니다. 퇴거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은 정부가 영세 건물주들을 위해서 1985년에 마련한 앨리스 액트를 불법 악용했다며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리어 코트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베링턴 플라자가 건물 리모델이 완료되는 대로 아파트 유닛을 다시 시장에 내놓을 의도를 지니고 있었다며 다시 렌트를 줄 의도가 있음에도 기존의 세입자들을 퇴거시킨 것은 앨리스 액트의 요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앨리스 액트는 건물주가 더 이상 아파트 유닛을 렌트를 주지 않겠다는 가정하에 세입자들을 퇴거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지 다시 렌트를 줄 의도가 있는 상황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날 판결이 최종 절차를 거치는 대로 베링턴 플라자 아파트 건물의 퇴거 조처는 중단되기 때문에 아직 건물에 남아있는 세입자들은 그대로 머물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건물주가 아파트 리모델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퇴거 조처를 시작했을 당시 베링턴 플라자에는 총 577가구가 새들어 있었으며 지금은 많은 세입자들이 이사해 나가면서 100유닛 남짓의 세입자들이 남아있습니다. 웨스트 LA 지역 윌셔 불바드와 베링턴 에버뉴에 위치한 베링턴 플라자는 지난 2020년 화재를 겪은 후 화재 방지를 위한 스프링클러 등의 안전 설비를 위해 $3억 들여 리모델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베링턴 플라자 측의 변호인은
레노베이션 프로젝트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아파트 내부에도 대대적인 공사가 이루어지고 공사를 위해서 기존 유닛이 사실상 철거돼야 하는 상황이라 세입자 퇴거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퇴거 소송을 둘러싸고 아파트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분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세입자들의 편을 들어주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보험사들이 캘리포니아주의 주택 소유주들에게 보다 폭넓은 주택보험 커버리지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주택보험 개혁안 초안이 지난 12일 선보였습니다. 보도국 뉴스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날 가주보험국이 선보인 주택보험 개혁안 초안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주정부가 제공하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가주에서 일정량의 주택보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산타모니카 산맥, 생게브리엘 산맥, 그리고 산타 클라리타 밸리 일부의 특정 우편번호 지역에서는 보험사가 반드시 주택보험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1988년 가주의 프로포지션 103이 통과된 이후 가장 큰 보험업계 개편입니다. 새 개혁안의 주요 골자는 미래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부담을 산정해 보험료 책정에 할 수 있도록 점입니다. 이전에는 과거에 발생한 피해 전력이 보험료를 산정하는 토대가 됐지만 새 규제안에서는 미래의 산불 피해나 홍수 피해 위험도 보험료 책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보험국이 보험사들이 미래의 리스크를 반영한 보험료 인상을 허용해준 대신 보험사들은 가주 전역에서 주택보험 커버리지를 늘려야 합니다. 메이저 보험사들의 경우 가주 전체 시장 점유율의 85%에 해당하는 산불 위험 지역에 보험 커버를 해줘야 합니다. 가주에서 시장 점유율이 20%에 달하는 보험사의 경우 가주의 산불 피해 지역 주택 100채 중 17채를 보험에 가입해줘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규모가 작은 보험사들도 이번 리폼의 규제 대상이 됩니다. 대형 보험사처럼 시장 점유율의 85%를 커버해줄 필요는 없지만 대신 주택보험 가입자 수를 5% 늘려야 됩니다. 또 특정 지역의 주택보험 가입자 중 15% 이상이 주정부 보험 플랜인 페어 플랜에서 보험 혜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 지역은 산불 위험도를 측정할 때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 혹은 산불 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간주돼서 보험표가 책정됩니다. 개혁안에 대해 LA 소비자 보호단체인 컨슈머 워치독 측은 주정부가 보험사 측에 보험 가입자 수 목표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 여유가 제공되고 보험사에게 예외 조항을 많이 허용됐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반면 보험사들의 단체인 캘리포니아 개인보험연맹 측은 이번 주정부의 조치를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주보험국은 12일 제안된 새 규정에 영향을 받는 우편번호를 공개했는데 리스트에는 말리부, 베벌리 힐스, 벨에어, 베벌리 글렌, 듀아트텍, 카탈리나 아일랜드 등이 포함이 됩니다. 주보험국은 새 규정에 대해서 보험사나 소비자, 옹호단체 혹은 지역 홈오너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6월 26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6월 14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주말을 하루 앞둔 오늘도 남가주 지역 하늘 아침 저녁은 흐리지만 낮에는 해가 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높아집니다. 어제보다 4도에서 9도가량이나 올라서 평경 기온을 웃돌기 시작합니다. 벨리와 일랜드 음파 지역에는 폭염주의보도 발효됩니다. 토요일인 내일날 낮 기온 3, 4도가량 더 높아져서 이번 주 중에 가장 더운 하루 되겠습니다. 이렇게 남가주에 찾아오는 반짝 더위는 파더스데이인 일요일까지 이어지겠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평경 기온으로 회복됩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9도, 밤 최저 기온은 60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1도, 61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95도, 62도, 해안 지역은 69도, 59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에 구름 많고 곳곳에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64도, 낮 최고 기온은 80도로 예상됩니다. 가솔린 가격이 이번 주 올 최대폭으로 하락했고 여름철까지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미 자동차 클럽과 유가정보업체 등에 따르면 전국 평균 가솔린 가격은 갤런당 3.46달러로 한 달 전에 비해서 15.9센트가 하락했습니다. 여행 계획 세우는 운전자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많은 주에서 평균 가격이 갤런당 3달러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는데 많은 다른 주 볼 필요 있나요? 예. 캘리포니아 주가 문제죠. 현재 LA 카운티
가솔린 평균 가격은 갤런당 4.84달러입니다. 전국 수준과는 아직 1달러 이상 비싼 상태입니다. 그래도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가솔린 평균 가격도 4.72달러를 기록해 지난 2월 이후 가장 저렴한 지금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속 여름까지 이 같은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탕감 정책에 대해서 미국민 3분의 1만이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AP통신과 시카고 대학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30%만이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융자 탕감 정책을 지지했고 반면 반대는 40%, 중립 13%, 모른다 17% 등으로 부정적 시각을 가진 응답자가 더 많았습니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에 있어서 학자금 융자 대규모 탕감 정책은 핵심 정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론조사는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부채 탕감 정책에 대한 인식이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이 시행을 막은 대규모 탕감안을 대체하는 새로운 채무자 구제안을 지난 봄에 공개했고 대선을 앞둔 올 가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아시안 대학 입학자 지원자 중 3명 중 2명, 60% 이상이죠. 66% 이상은 최소 1개 이상의 명문 대학에 도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 공통 지원서가 발표한 2023-24 대입 시즌 지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안 학생은 최소 한 곳 이상의 합격 경쟁에 치열한 최상위권 대학에 지원서를 넣었습니다. 반면 타인종의 경우 한 개 이상 최상위권 대학에 지원서를 제출하는 비율은 히스패닉 34%, 백인 31%, 흑인 29%로 아시안보다 눈에 띄게 낮았는데 눈에 띈 정도가 아니라 절반 수준입니다. 아시안 학생은 한 개 이상 최상위권 대학에 지원서를 넣는 비율이 꾸준히 60% 중반을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인 골퍼들에게 인기가 높은 로스코요테스 컨트리클럽의 관리회사가 월 회비를 지속적으로 크게 인상하는 등 조치를 단행하자 한인 회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 회원들로 결성된 로스코요테스 한인 회원클럽이 골프장 운영회사를 상대로 공식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결성된 한인 회원클럽 측은 소장에서 로스코요테스 운영사를 상대로 월 회비 인상 무효화와 이전 수준으로 회비 동결 그리고 부당한 비용 청구와 인종차별에 대한 배상 등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로스코요테스 컨트리클럽의 소유주 맥컬리 LC 코퍼레이션 측은 지난 3월 11일 임대차 계약을 위반을 이유로 이 관리회사를 상대로 이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A 한인회가 남가주 한인변호사협회 그리고 LA 카운티 관선 변호사실과 함께 범죄 기록 말소 절차를 도와주는 무료 법률 상담 행사를 갖습니다. 오는 7월 11일 목요일이고요. 오전 10시부터 한인회관에서 행사가 진행됩니다. 범죄 기록 말소는 체포 등 경찰 기록과 처벌 등의 법정 기록을 일반인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는 절차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 등을 성실히 완료한 사람이 이후 사회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돕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번 행사 상담을 받으려면 저소득층이어야 하고 현재 어떤 케이스나 영장도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합니다. 또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고 한인회 측은 밝혔습니다. 단 이민 신분은 상관없습니다. 적합 여부를 파악하는 사전 전화 인터뷰가 진행 중입니다. 준비 서류는 신분증과 판결문 등 케이스 번호가 나온 법정 서류 등이며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예약과 사전 전화 인터뷰 전화번호 323-732-0700 323-732-0700번으로 하면 됩니다. 재미 한국과학자가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인 원자력 전지를 개발해냈습니다. 재미과학자인 권재환 박사가 설립한 인피니티 파워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원자력 전지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어제 밝힌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인피니티 파워는 미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차세대 원자력 전지의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인피니티 파워 측은 이번에 개발한 원자력 전지가 에너지 전환 효율이 10% 미만인 기존 기술을 크게 뛰어넘어서 60%가 넘는 높은 에너지 전환 효율을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의 CEO인 권 박사는 과거 17년 동안 미주리 주립대에 정교수로 재직하면서 2009년 1센트짜리 이 크기의 원자력 핵전지를 발명해 이미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 전지, 즉 배터리는 의료 장비와 모바일 전자기기, 로봇 시스템 같은 다양한 전자장비에 전력을 공급하는 데 사용되지만 일반적인 전지는 전력 용량이 작아서 충전을 수시로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원자력 전지는 나노와트에서 킬로와트 이상까지 보다 광범위한 전력 생산이 가능하고 에너지 전환 효율성이 높아서 더 적은 방사성 동위원소로 보다 많은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애플 여성 직원 2명이 동일한 업무를 한 남성보다 급여를 적게 받았다며 집단 소송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애플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여성 2명은 샌프란시스코주 법원에 애플이 여성들에게 체계적으로 저임금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들은 2020년부터 엔지니어링, 마케팅, 애플케어 부서에서 근무한 여직원 12,000명 이상을 대표해 집단 소송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 중 한 명인 저스티나 종 씨는 우연히 남성 동료가 사무실 프린터에 남겨둔 자료를 보고 자기와 사실상 같은 일을 하는데 급여를 거의 $10,000 이상 더 받는 걸 알아냈습니다. 종은 2013년 애플에 취업할 때 이전 직장과 같은 수준의 급여를 받았지만 이후 몇 년간 남성들과 같은 수준의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는 화제 소식입니다.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이 세인강에서 직접 수영을 하겠다고 약속했던 파리 시장이 수질 논란이 일자 세인강에서 수영은 총선 뒤로 연기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직접 센강에서 수영을 하겠다고 약속한 안 이달구 파리시장이 당초 계획을 조기 총선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에 패한 마크롱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하며 오는 30일 조기 총선을 치르겠다고 전격 발표하면서 프랑스 정치권이 요동치자 우선순위를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 센강에선 올해 올림픽 수영 종목 중 일부 경기가 치러질 예정인데요. 하지만 센강의 수질이 수영하기엔 부적합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자 이달구 파리시장은 빠르면 이달 23일 직접 센강에 뛰어들어 수질의 안전성을 몸소 증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반면 파리 시민들 사이에선 수조 원을 들인 센강 정화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을 꼬집기 위해 이날 단체로 센강에 볼일을 보자는 온라인 운동이 확산하기도 했습니다. 지친 표정의 기내 승객들이 땀범벅이 된 손으로 부채질을 멈추지 않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0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출발해 카타르 도하로 가려던 여객기 내부 모습입니다. 해당 여객기는 알 수 없는 기술적 문제로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아 출발이 지연됐는데 엎친 데 덮친 격 이날 아테네는 때이른 불볕더위가 덮치면서 이 기내 온도가 38도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항 측과 항공사의 늦장 처리로 승객들은 3시간 넘게 비행기 안에 갇혀 있어야 했고 이 때문에 일부 승객은 탈수 증상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은 이후 승객들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했고 항공사 대변인은 예기치 못한 장애로 불편을 겪은 모든 승객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규정에 따라 이번 사고에 대한 보상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SNS였습니다. 5년 만에 한국을 찾은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가 현대차와 LG, SK 등 국내 기업 최고 경영진을 두루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서울 모초에서 장재훈 현대차 사장 등 현대차 주요 경영진과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또 오후에는 SK 설인사옥을 찾아 최재원 SK 이노베이션 수석 부회장 등등을 만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각각의 사진과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조지아주의 일자리와 기회를 만들어가는 현대차와 SK온 파트너들과 하루 종일 미팅을 했다. 이런 성공을 계속 구축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수도 워싱턴 DC 일대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베이글 체인점인 Call Your Mother의 상징과도 같은 조지타운점이 영업 중단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입니다. 넘쳐나는 손님들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다가 급기야 소송까지 걸었기 때문입니다.
어제자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콜 유어 마더 조지타운점 주변에 사는 주민 16명이 매장의 영업 중단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조지타운은 워싱턴 DC 내에서도 중상류층이 기거하는 고급 주택가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콜 유어 마더는 2020년부터 이 같은 주택가 한복판에서 베이글을 비롯해 샌드위치를 판매하는 소규모 매장을 운영해왔습니다. 주민들은 매일 현관 앞에서 진을 치고 샌드위치를 먹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은 고역이라면서 콜 유어 마더가 이웃에 있다는 것 자체는 매우 즐겁지만 현재 매장은 번창한 이들이 감당하기에 지나치게 너무 작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뉴욕과 몬트리올 베이글 레시피를 결합한 것으로 알려진 콜 유어 마더는 워싱턴 DC 일대의 대표적 베이글 체인 가운데 하나로 알려졌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이 매장을 직접 찾아서 더욱더 유명세를 얻은 바 있습니다. 한인미술지원단체 알재단은 뉴욕 알재단 갤러리에서 입양 동포가 참여하는 팔레트와 접시 뉴욕 코리안의 관점 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양 한인 미술작가 낸시 파파스와 제임스 비어드 상을 받은 셰프 겸 작가 피터 세피코는 음식을 주제로 한 개인의 기억과 감정, 삶의 여정을 풀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제임스 비어드 상은 음식계의 오스카라고 불리죠. 멜로즈와 웨스턴의 필리핀 식당에 있습니다. 그 필리핀 식당 셰프가 올해 제임스 비어드상 최고의 셰프상을 받았습니다. 정말 작은 필리핀 식당인데 상을 받았습니다. 주말에 혹시 어디 갈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으로 지금 이탈리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또 인지적 문제 나오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을 잠시 비운 사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의회를 찾았습니다. 의회 폭동 사건 이후 3년여 만에 화려한 컴백입니다.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이 반기기 시작했습니다. YTN입니다. 공화당 상원 의원들과 회동을 마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11월 대선 승리로 워싱턴을 되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But we have to get elected. We have to take this beautiful place and we have to make it really something very special again.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선 세계의 조롱거리라고 비난했습니다. We're a declining nation. We're a nation that is being laughed at all over the world. We have a leader that's being laughed at all over the world.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의회 방문은 이 대선을 앞둔 공화당이 트럼프당이 됐다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읽힙니다. 하원 의원들은 생일을 하루 앞둔 트럼프에게 생일 축하 노래를 합창했고 16 의회 폭동 당시 트럼프를 비판했던 상원 공화당 1인자 미치 매코널도 트럼프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트럼프의 격려를 받았다고 자랑했습니다. He said very complimentary things about all of us. We had sustained applause. He said, I'm doing a very good job. 뉴욕타임스는 트럼프를 여전히 싫어하는 공화당이 대선이라는 현실 앞에 점차 굴복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캠프는 의회 폭동 장면을 담은 새로운 캠페인 광고를 내보내며 트럼프의 의회 방문을 비판했습니다. Now he's pouring gasoline. They were unbelievable patriots. Pledging to pardon the extremists who tried to overthrow our government.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성명을 내고 내란 선동자가 범죄 현장으로 돌아왔다며 트럼프는 민주주의를 해체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저격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성추문 입막음돈 의혹 유죄 판결에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상 조 바이든 대통령의 오차범위 내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로이터와 입서스가 지난 10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의 등록 유권자 9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당일 선거가 열릴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41%를 차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보다 2%포인트가 뒤진 39%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20%는 제3의 후보를 선택하거나 투표하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현재까지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않았다고도 밝혔습니다. 한편 유권자 절반 이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돈 의혹 재판은 정치 재판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달 선고 공판에서 가택 연금형을 받음으로써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 공화당 전국위가 대비에 나섰다고 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가 위스콘신주에서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데 그에 앞서 같은 달 11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량 선고가 이뤄지는 것을 고려해 플랜 B 마련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다음 달 이야기입니다. 공화당 전국위는 공화당 전당대회 장소 미러키 파이서 포럼에서 대형 스크린을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주 마르라고 자택 일부도 전당대회 테마로 단장하는 등 조치를 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MBC 방송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유죄로 인정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징역형이나 가택연금형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지금 관측이 엇갈리고 있는 중입니다. 성소수자 LGBTQ 플러스 학생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가 루이지아나 등 공화당이 우세한 4개 주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루이지아나주 연방법원의 테리 A 도티 판사는 어제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타이틀 9 규칙이 루이지아나주에서 적용되는 것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예비적 금지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도티 판사는 연방정부가 마련한 새 규칙이 권력 남용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명령은 루이지아나주와 함께 소송에 참여한 미시시피와 몬태나, 아이다호주에도 적용됩니다. 타이틀 9은 교육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으로 1972년도에 제정된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4월 이 법이 보호하는 대상에 성소수자 학생들을 추가하고 한편 학교와 대학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의 정의를 확대하며 피해자를 위한 안전장치를 보강해서 타이틀 9 신규칙을 새롭게 규정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이것을 8월부터 연방자금을 지원받는 학교와 대학에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루이지아나주와 보수 성향 운동가들이 반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측은 타이틀 9의 새로운 규칙이 이 주 법과 충돌하고 규칙이 적용되면 학교들은 화장실과 탈의실을 모두 개조하기 위해서 수백만 달러를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티 판사는 원고 측에 손을 들어주면서 새 규칙이 주정부의 자주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이 러시아 동결 자산으로 우크라이나에 5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YTN입니다. 주요 7개국 G7 국기를 단 낙하산이 하나둘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G7 정상들이 이탈리아 동남부 브린디시에 모였습니다. 정상회의 테이블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확대가 최우선 의제로 올랐습니다. 재작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서방 각국에 묶여있는 러시아 금융자산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핵심입니다. 애초 미국은 아예 몰수하자고 제안했지만 유럽 국가들은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난색을 표해왔습니다. G7 정상들은 결국 동결 자산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을 담보로 500억 달러, 우리 돈 69조 원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데서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It is a strong signal that we are sending to Ukraine that we will support Ukraine in its fight for freedom for as long as it takes. It is also a strong signal to Putin that Putin cannot outlast us.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러시아 동결 자산 3천억 달러 전체를 몰수하기 위해 절차를 고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또 러시아 정부는 이번 합의에 대응할 거라며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이란이 최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확장했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전했습니다. IAEA는 어제 보고서에서 이란이 포르도 지하핵 시설의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 분리기를 추가 설치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란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원심 분리기 추가 설치 계획을 IAEA에 통보해왔고 추가 규모는
이 원심 분리기 174개로 일부는 설치가 이미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의 우라늄 농축 시설 확장은 이달 6월 IAEA 정기이사회에서 핵시설의 사찰을 위한 협력을 이란에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데 대한 즉각적인 맞대응으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입니다. 올해 엄청난 더위 예고하는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더위가 전 세계를 덮칠 것이다 라는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미 곳곳에서 예년보다 빠른 폭염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올해가 가장 더운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매년 최고 기온을 가르치고 있죠. 올해는 어떨까요? YTN입니다. 얼마 전 이집트 등 아프리카 북부를 덮친 온난 기단의 영향력이 지중해를 넘었습니다. 그리스와 튀르키예까지 확산한 폭염은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의 문을 잠갔습니다. 80도가 넘는 폭염에서 관광객을 보호하기 위해 낮에는 이곳을 방문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It's super hot here. I think they should open at 7 a.m. or something like that because we cannot stand here. 중국 북서부 신장 지역 지표면에 꽂힌 온도계가 섭씨 75도를 가리킵니다. 달궈진 모래에 계란을 익혀 먹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미국 남서부에서도 뜨거운 공기를 가두는 열돔 현상으로 전례 없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대륙이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폭염의 원인으로 지목된 엘니뇨가 하반기에는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작된 온난화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WMO is predicting that we will transition from an El Nino cycle to La Nina later this year, but any cooling from La Nina will be temporary, a mere blip in the upward curve. 지구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12개월 연속으로 역대 가장 더운 달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은 역대 가장 더운 해였습니다. We are bound to see this temperature being exceeded in the future. The average temperature of the next 5 years is very, very likely, almost certainly warmer than the average temperature of the last 5 years. 인류가 기후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가 지난 뒤 역대 가장 더운 해는 2024년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YTN 권영입니다. 가뭄으로 수량이 줄어서 통행에 차질을 빚던 파나마 운하가 오는 10월쯤에는 정상화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기후 관련 소식 KBS가 전해드립니다. 파나마 운하청은 현재 하루 32척인 통행 가능 선박을 다음 달 중순 이후부터 2척 더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5월부터 우기가 시작되면서 수량이 점차 회복되는 걸 고려한 조치인데 9월 말과 10월 초 사이에는 통행 제한이 모두 해제돼 하루 평균 36척의 선박이 통과할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 15년간 극심한 가뭄과 싸워왔던 칠레 중부에 이번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칠레 국가재난예방대응청은 비오비오와 아루우카니아에 지난 며칠간 내린 폭우로 주택과 도로가 침수됐다고 밝혔습니다. 1,000채가 넘는 주택이 물에 잠겼고 4천여 명이 긴급 대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칠레 중부에는 사흘 동안 최대 350mm의 비가 쏟아졌는데 이는 지난해 내린 전체 비의 양보다 많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NBA 파이널 오늘 4차전 펼쳐집니다. 오늘 오후 5시 30분 댈러스 홈구장에서 펼쳐집니다. 지금 보스턴 셀틱스와 댈러스 매버릭스 간의 NBA 파이널은 3승 무패로 보스턴이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스턴이 오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 다소 싱겁지만 NBA 파이널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댈러스 매버릭스가 과연 오늘 반격에 성공할 수 있을지 오늘 경기 오후 5시 30분 채널 ABC 채널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유럽 축구 최고의 팀을 가리는 미니 월드컵 유로 2024가 오늘 독일에서 개막합니다. 세계 최고의 골잡이 음바페와 해리케인이 득점왕과 우승컵을 놓고 뜨거운 경쟁을 벌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팬들의 밤잠을 설치게 할 한여름 축구 축제. 한 스코틀랜드 팬이 무려 41일을 걸어 개막전이 열릴 뮌헨에 도착하면서 대회 분위기는 이미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while entering Germany, I just used the adrenaline and the motivation of almost being at the finish line just to really carry me over. So. 가장 주목해야 할 선수는 10대 시절 이미 월드컵 우승컵을 들어올린 프랑스의 음바페입니다. 유로 2020에서 자신의 승부차기 실축으로 16강에서 탈락했던 만큼 우승에 대한 각오가 남다릅니다. It's going to be an amazing experience for sure. Another opportunity to write the history of my country. So I'm going to be ready, and of course it's going to be really difficult. Everybody knows how tough it is to win the Euros. 음바페의 가장 강력한 적수로는 이번 시즌 유럽리그 득점왕 해리 케인이 꼽힙니다. 케인의 잉글랜드는 슈퍼컴퓨터가 예측한 우승 확률 1위에 올라 무려 58년 만에 메이저 우승을 향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8강전에서 케인이 결정적인 페널티킥을 실축하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승리를 예감한 음바페가 기뻐하던 모습은 축구판 100년 전쟁의 치열한 라이벌 구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이들을 위협할 득점왕 후보이자 사상 최초로 6회 연속 유로 무대를 밟는 39살 호날두도 여전히 건재합니다.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제2의 김민재 선수로 불리우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브렌트퍼드의 김지수가 다음 시즌부터 1군에서 뛰게 됐습니다.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 황희찬과 맞대결을 기대하고 있는 김지수 선수를 KBS가 만나봤습니다. 지난해 6월 K리그 성남에서 잉글랜드 브렌트퍼드로 팀을 옮긴 김지수. 당시 만 18살의 나이로 한국인 최연소 프리미어리거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이후 1군 교체 명단에 종종 이름을 올렸지만 아쉽게 불발됐던 데뷔전. 하지만 2군격인 브렌트퍼드 B팀에서 입지를 다지며 결국 다음 시즌 1군 승격을 확정지었습니다. 구단도 저를 믿어주신 거고 감독님도 저를 믿어주신 거니까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죠. 나가는 길에 빨리 엄마한테 전화하라고 좀 장난치면서 토마스 감독님이. 현지 팬들에게도 꾸준히 얼굴을 비추며 눈도장을 찍은 덕에 특별한 별명도 얻었습니다. 호날두 세레머니 있잖아요. 수 하는 거를 팬들이 장난으로 이렇게 해주시더라고. 계속 그냥 몸풀어 가면 그냥 수 그냥 다.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편하게 불릴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지금의 김지수를 전 세계에 알린 U20 월드컵은 잊을 수 없는 기억. 함께 활약했던 한 살 형 배준호는 영국에서 편하게 의지하는 사이이자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는 자극제입니다. 한국 와서도 연락하고 지내고 좀 가끔씩 이제 런던에서 밥도 같이 먹고 연락해서 축하한다고도 했고 잘 하더라고요, 되게. 다음 시즌 한국인 최초의 프리미어리그 중앙 수비수로 도전하는 김지수. 꿈의 무대에서 선배들과 멋진 맞대결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막을 자신 있나요? 자신은 갖고 해야죠. 어떻게든 막아야죠. 뭐 바지 가랑이를 잡아서라도 막아야죠.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LA 다저스가 텍사스 레인저스를 만나서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죠. LA 다저스가 어제 텍사스와의 경기에서 1대3으로 패하면서 텍사스의 첫 경기 승리를 대승을 거둔 15대2 대승을 거둔 이후에 내리 2연패를 당했습니다. 그저께는 코리 시거에게 한 방을 맞고 그대로 주저앉더니 어제는 1대3으로 또 역시 패하고 말았습니다. LA 다저스는 오늘부터 캔자스시티 로열즈와 홈에서 주말 3연전을 갖습니다. 캔자스시티 약팀이죠. 그래서 티켓 가격도 저렴해요. 네. 캔자스시티와의 경기에서 다저스 선수들 이렇게 분위기 반등하기를 한번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원더풀 원더풀 아빠의 청춘 브라보 아빠의 인생. 이번 주말 파더스데이입니다. 네. 세상의 모든 아버님들 파이팅 하십시오. 2024년 6월 14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빠들 파이팅 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왜 맨날 아빠들은 파이팅 하라고 그러냐. 네. 그러게요. 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이었습니다.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